현직자한테 그런 식으로 많이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이제 지금 될 텐데, 아까 전에 OJT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뭐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강의법, 세미나법, 프로그램 학습, 뭐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 사례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역할을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 롤플레잉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자 부분으로 하시는 부분은 이제 코칭, 팀 멤버를, 팀 멤버 여러 명이 있는데, 팀 멤버를 어떻게 코칭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외식 경영을 어떻게 뭐 경영 게임을 한번 해본다던가. 근데 외식 매장을 운영을 할 때도 또 중요한 게 각종 서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나와 있네요.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이거나 구분되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법, 세미나법, 프로그램 학습, 케이스 스터디, 뭐 롤플레이, 아까 제가 OJT 말씀드리면서 교육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부분 보실 수 있겠네요. 관리자는 코칭법이 경영 게임, 뭐 여러 가지 서류화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면 SPC에서는 아예 과학 계획이라고 세워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사원에 대한 유지하는 방법인데, 인사 고가를 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직무 설계를 했고, 그 직무 설계된 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죠. 채용을 하고 그 채용된 인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낸 거를 어떻게 고가를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사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사마다 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것도 다 회사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정책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맡은 사람이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책이라는 거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만족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인사고과 방법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공장일 것 같습니다. 인사고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정말로 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게 맞냐? 그리고 인력 개발을 진짜 하긴 잘 제대로 해준 거냐? 대부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평가를 받고 나서 이제 직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또 원앤원을 또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왔을 때는 다시 또 얘기하죠. 회사가 나한테 이만큼 알려주지 않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도 뭐 틀렸다,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이 느꼈을 때 서비스가 이랬다.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좀 약간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면 뭐 요즘에 뭐 성추행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에도 느끼는 사람이 성에 대한 좀 뭔가 수치심을 느꼈다. 좀 성추행으로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나 인사평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사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밸런스를 유지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요즘에는 예전에는 상급자가 그 하급자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인사 관리 시스템이었으니까 전통적인 인사 그 시스템에는 지금 현대적 방법으로 가면 요즘에는 360도 다면 평가를 많이 합니다. 30%, 뭐 30%, 뭐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선 자기 평가를 해라. 이번 뭐 단기별 아니면 뭐 분기별 아니면 뭐 연도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직급과 같은 동료의 평가를 받아. 그리고 자기 위에 평가를 받아라. 자기 밑에 직원 평가를 받아라는 평가를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팀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디 뭐 마포 대응점이다. 마포 대응점에 기본적인 게 있겠죠.
월별 평균 매출, 월별 뭐 객단가, 월별 뭐 이익 금액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기본 성과가 있을 거고 그 팀 단위 안에서 봤을 때에는 나하고 동일 직급,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가면 평가를 하고 나도 내가 어느 정도 조직의 공헌이익이 할 수 있는 부분, 공헌하는 거에 대한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요즘에 이런 부분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해도 장단점은 분명히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다각적으로 평가에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 근데 이렇게 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100%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나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뭐 간단하게 뭐 뉴스라던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봐도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모두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평가, 동료평가, 상향평가, 고객평가, 감염평,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직무 소개를 했듯이 지금 인사 국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같은 직무를 가져갈 건데 인사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또 설계부터가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보면 거의 이런 보고서나 이 리포트의 순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다 알고 계시죠? 사업 계획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환경, 현재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환경이 어떻냐? 뭐 스와트 분석이나 STP, 뭐 통상 STP 분석, 스와트 분석을 같이 하지만 먼저 환경 분석을 하죠. 그다음에 경쟁자 분석을 합니다. 경쟁자 분석을 할 때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전략으로 갈 거냐에 대한 STP 분석을 하죠. STP 분석 후에 또 스와트 분석도 같이 하죠. 해요. 인사고과를 어떻게 설계하냐. 그또 인사고과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 평가를 어떻게 할 거고, 그 평가에 대한, 고과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매겨서 그 고과에 대한 부분을 피고과자와 고과자가 어떻게 얘기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평평가에 대한 순서가 나가는 통상 월의 일련의 순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인하고과의 방법이 나오죠. 서열법, 상호서열법, 짝비교법, 잠재할당, 도식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중요사건 기술법, 목표관리법, 자유서술법, 자기신고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예전에 뭐 KPI에 대한 KPI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번 연도에 내야 되는 이번 월에 내야 되는 성과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주방에 있는 사람은 full타임이 제 시간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몇 퍼센트냐? 아니면 뭐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을 키우기 위해서 수익률이 원래 거제 목표 차기 목표가 매출 목표가 얼마인데 인건 비율이 얼마인데 원가율이 얼마인데 수익률이 얼마에 대한 목표 의뢰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채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해서 갈 거냐 그 KPI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MBO라고 나오죠. MBO는 매니지먼트 바이 objective인데 KPI, MBO, 또 요즘에는 OKR이라고 또 요즘에 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방면으로, 아니 좀 더 이제 다면 평가를 하려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평가에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방법, 현혹 효과, 중심화 경향, 반대화, 편견, 그렇죠. 편견에 보시면 제일 금방 보실 수 있겠네요. 고정관념을 맥힐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성별 차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모를 거야.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평가를 좀 덜 한다. 아니 얘는 내 대학 후배니까, 동네 친구니까 해준 대고. 아니 뭐 같은 교회 다닌다. 같은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인적 자원 관리하는 사람의 제일 목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평가가 나왔어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조직에 대해 회사는 항상 이익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목표고요, 회사에. 그러다 보면 각 매장별로, 외식 매장, 제가 회사나 조직이라고 얘기했지만, 회사나 조직이라는 단어를 매장으로 바꾸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매장이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인사평가에 의해서 안 된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인사평가에 안 된 사람을 관객이 트랜스퍼 시킨다거나 이동시키는 거죠. 프로모션. 잘하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가지고 더욱더 매장이,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잘 되게끔 끌어갈 수 있게 뭔가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뭔가 뭐 마인드도 이상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런 거 좌천시킬 거냐. 아니면 아예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읽어보시면 나오죠? 고용이 종료되게 할 거냐. 아니면 징계라도 줘서 조금 더 반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게 리프레시하게 해가지고 좀 더 뭔가를 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좀 더 교육이나 훈련을 좀 더 해줄 거냐.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퍼포먼스를 내게 하려면 어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에 교육이나 훈련이나 뭐 개발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모티베이션 되는 부분은 뭐가 모티베이션이냐? 요즘에 보면 대부분 저도 매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 또 채용이나 거의 요즘 매장에서는 1년 내내 평 채용하러 대부분 많이 있죠. 평 채용 같이 많이 하고요. 보면 요즘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 라떼 얘기하기 싫은데 요즘에 제가 본것 때 어땠냐면 어, 뭐 제가 일할 때는 뭐 시간당 뭐 1,500원, 2,000원이었으니까 지금하고 비교치가 안 되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1시간, 2시간 일을 더하게 되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의 하루 급여가 올라간다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아, 급여가 좀더 쌓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 분들은 요즘 이제 요즘 인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냐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적은 시간 일하고 나는 그냥 제 시간에 퇴근할게. 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뭐 요즘 사회 상을 그렇게 얘기하면 워라밸이라고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직무 설계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중요하게 이 요즘에 그 인적 자원들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트렌드예요, 요즘에. 외식 현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요즘에 대학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대학에서 보면은 해외에서 유학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학업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 수업 끝나면은 뭐, 바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F4라고 해서 아예 취업 비자를 가져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우리나라 외식업에 취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하긴 해요.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채용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개발할 거냐.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 교육 훈련을 하면서 제일 좀 실망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분한테는 정말 막 물적 지원, 교육, 훈련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잘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6개월이라고 딴 데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만두신다거나 아니면 뭐 1년 정도 하고 그만두신다거나 하나하나 조직은 그분을 그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또 시간과 또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계속 뭔가가 사람을 원하는 것과 취업을 원하시는 분 사이에 조금씩 괴리감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뭐 대학에서 보면은 대부분 그러냐면요. 실무형 인재를 키운다. 그다음에 요즘 뭐 상학협력 여러 이런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바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회사에 적응해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뭐 만들어 놓겠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되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식의 뭐 해외 그 장래 희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의 괴리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채용하는 부분, 채용하는 쪽에서 여러분 그
몇 주 전인가? 말씀 들으셨죠? 9,860원 됐잖아요. 이제 최저시급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아마 이 올해는 9,260원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주유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도 강남이나 뭐 이렇다면 뭐 홍대나 이런 번화가 상권의 외식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3,000원에 해도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저시급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이게 내년에는 15,000원, 16,000원 돼가도 못 구하겠죠. 이런 또 인력난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즘에 현재 보면 2019년도에 저희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다 보면 항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2만 달러를 넘기 시작하면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고 하고요. 그뭐 속된 말로 3만 달러를 넘기 시작하면 뭐 요트를 한다거나 하고 승마를 한다거나 이런 쪽에 뭔가 취미생활이 바뀐대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요즘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대학생분들이나 이분들의 생각은 나중에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외식업에 대한 주방에서 조리하고 홀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또 뭐 이런 일련의 이런 직무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23, 24 그때 일할 때에도 3대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더럽고 힘들고 뭐 이런 3대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더해졌죠. 지금보다는. 예전보다는.